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늘 돈이 모이지 않을까?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도 금세 사라지고 카드값이 쌓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탓하곤 하죠. 내가 너무 계획이 없나 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하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성적과 경쟁을 가르쳐줬지만 돈이란 도구를 다루는 법, 그리고 그 안에 숨은 마음의 원리를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감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땐 소비가 보상처럼 느껴지고, 기분이 나쁠 땐 쇼핑이 위로가 됩니다. 잠시 기분은 좋아지지만 남는 건 불안함 뿐이죠. 이런 소비는 마치 감정의 파도에 올라탔다가 다시 해안으로 던져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은 벌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관과 습관의 거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불안을 키우고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 평화를 만듭니다.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를 많이 가지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는 잃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결코 풍요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직 가진 게 많지 않아도 스스로를 믿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은 이미 부자입니다.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죠. 당신이 돈을 두려워하면 돈은 부담이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면 돈은 친구가 됩니다. 결국 돈은 우리 마음의 언어를 듣는 존재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얼마를 벌까? 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내 태도는 어떤가? 라고요. 그 물음 하나가 재정의 시작을 바꾸어 줍니다. 돈과의 관계를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한 과정입니다. 크게 버는 법을 배우기보다 작게 새는 곳을 막는 법을 배우는 일. 많이 쌓는 기술보다 꾸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일. 이 두 가지가 바로 재정의 기초이자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축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지 뭐. 하지만 부는 여유가 생긴 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여유를 만들기 시작할 때 자라납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스스로를 위해 남겨두는 사람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질서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곧 자신을 다루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계획 없이 소비하는 사람은 인생도 즉흥적으로 흐르고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실천하는 사람은 삶 전체가 단단해집니다. 결국 돈을 관리한다는 건 나 자신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돈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쓴 돈을 기록해보세요.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교통비. 그 작은 숫자들이 당신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나는 편안함에 돈을 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해 쓰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소비는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돈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통장 하나에 모든 걸 넣어두면 돈은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목적에 따라 나누면 돈은 방향을 가집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그리고 미래의 나 통장. 이렇게 분리하는 습관은 돈의 주인을 되찾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SNS 속 남의 삶은 언제나 더 풍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모르는 편집된 장면일 뿐이죠. 비교는 우리를 소비하게 만들고 소비는 다시 마음의 공허함을 키웁니다. 진짜 부는 남보다 많음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찰, 분리, 멈춤. 이것이 돈을 통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본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보다 돈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능력이 더 오래 갑니다. 그 힘은 결국 당신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에서 자라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돈은 결국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돈은 우리 삶에서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지만 사실 돈은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입니다. 이 파트너를 존중하는 사람은 돈이 자신을 떠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돈을 다루는 힘을 이미 자신 안에 길러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공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질서에서 비롯됩니다. 돈을 버는 일은 기술이지만 돈을 지키는 일은 마음의 그릇에서 나옵니다. 불안한 사람은 늘 잃을까봐 조급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현재의 자신을 신뢰할 줄 압니다. 하루의 끝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돈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불안의 도구였나? 아니면 자유의 씨앗이었나? 그 질문이 쌓이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쓰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거울 속의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해질 겁니다. 혹시 지금 통장이 비어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써보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란 건 결국 기회의 언어이기도 하니까요. 지금부터 그 기회를 두려움 대신 감사와 의도로 채워보세요. 오늘 하루 돈을 대하는 태도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미래는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부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사소한 하루들의 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매일의 선택을 통해 자신을 믿고 배우고 실천한다면 돈은 결국 그 믿음을 따라 흐를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마음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풍요로움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